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이 폭우를 뚫고 정말 이 대단한 영화 매니아들께서 오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의 나라를 만든 정영석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의 나라에서 성혜를 연기한 송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많이 와주셔서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원 역할 맡은 강두라고 합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모더레이터 분이 안 계셔서 저희끼리 자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시간은 길게 하지 않고 한 30분 정도 작품을 보신 내용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과 답변해드리는 쪽으로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나서 혹시 바로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혹시? 있으신? 네 여기. 네. 그냥 바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일단은 저는 어제 그 배우님 그냥 인스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아 정말요? 스토리에 떠가지고 그냥 네네. 사진 즉흥적으로 온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영화도 처음이고 감독님 영화도 처음인데 처음 만나게 돼서 감독님도 처음인데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자 극 중에서 제목대로 뭐 성의 나라 아니면 각자 꿈꾸는 나라가 극중 인물들이 다 이루어졌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로서 그 각자가 꿈꾸는 나라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도 삼각김밥을 자주 먹는 편인데 영화 찍으시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삼각김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부터 답을 해드리면은 이제 그렇지 그 나라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분마다. 근데 일단 만드는 입장에서 저희가 설정했던 나라는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제 설정하고 간 거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건데 그건 아마 그런다고 해서 무슨 딱 그것만 한정돼서 얘기한 건 아니고 각자 보시는 분마다 보고 느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설정을 아마 자유롭게 이제 해석하기를 좀 바라는 지점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꿈꾸는 나라가 있으신지. 꿈꾸는 나라 나라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정말 속세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언제부턴가 근래 로또를 정말 열심히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돈이 없으면 뭘 하기가 어려운 더군다나 이 영화를 찍으면서 더욱 뼈저리게 영화 속 주인공도 사실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듯이 저희 영화 만들 때도 굉장히 어려운 이제 환경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물질이라는 게 자본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이게 가만히 있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로또를 열심히 사서 로또에 그냥 영화를 열심히 만들자 뭐 그냥 근래 지금 바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저는 그래요. 참고로 이건물 제 로또 하는 거 있더라고요. 이때 가는 길에 시간이 되면은 가는 길에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 각자 나라를. 네. 저는 성혜의 나라는 좀 성혜가 사실 이제 결말에서 보면 성혜가 바라는 나라가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현재의 고통에서 실제적인 생활에서 내가 힘들게 일단 노동하고 그런 것에서 조금은 해소되는 그런 본인의 세상을 좀 가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뭐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런 괴로운 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비교 불가하긴 하지만
현재의 괴로움에서는 조금 물질적인 괴로움 그런 것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바라는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일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고 하니까 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이제 연기하는 배우들이나 연출님이나 전부 다 하게 되는 작품들이 다 딜레이되고 사람들 앞에 공개되는 것도 다 미뤄지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 미래를 어떻게 당장 1, 2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월급 생활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저는 크게 좀 바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얼른 좀 평화로운 일상을 좀 되찾고 싶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삼각김밥은 저희 최애는 참치마요 제일 좋아해서 그리고 촬영할 때도 사실 그게 좀 먹기 편하긴 하거든요. 진짜 한 50개는 넘게 먹은 것 같은데 네. 참치마요 큰 거, 작은 거 말고 큰 거. 뭐 첫 번째로 승환 뭐 영화에서 뭐 나라에서 뭐 그냥 보신 대로 판단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네, 승환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뭐 그런 꿈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는 뭐 그건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요즘 꿈꾸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그냥 집이나 좀 하나 전셋집을 하나 분리형으로 해서 이사 가는 게 지금 그 너무 목표고. 분리형 이제 거실하고. 분리형. 배우가 발음이 참. 왜? 뭐라 그랬는데? 분리형 원룸으로 가는 게 요즘의 꿈이고, 그다음 지금 이제 회사 새로 계약을 해서 그 회사랑 좀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따로 뭐 특별히 뭐 원대한 무슨 어떤 나라를 꿈꾼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다른 분 질문. 좋아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오랜만에. 그 최근에 그 김두현님이 이제 6월달에 고기잡이 이렇게 다 끝나고 한참 동안 못 풀 줄 알아갖고 8월달에 또 뵈니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 성현님이 이제 검은 바지를 계속 입고 나오잖아요. 검은 바지만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고기잡이 배도 강동님 작품이시죠? 제가 예술 감독을 했죠. 네, 그 다음 작품도 강두영님이랑 계속 이어가실 건지 아니면 이대로 버리실 건지. 버리다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다음 작품을 하자고는 해놨어요. 계속 자기는 할 거니까. 뭐 연극도 지금 또 제가 하반기에 또 하는 준비하는 연극이 있어서 하자고는 얘기는 해놨는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저는 일단은 제안 넣어놨고 우리 지인 씨한테도 제안 넣어놨어요. 겨울쯤에 하는 연극이 있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넣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도 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개봉이 아니라 재개봉을 했잖아요. 특별히 세 분한테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오. 이거를 세 분한테 오늘 오. 드리자고 개봉 축하드리고 네, 이따가 끝나고 네, 끝나고 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대박. 네. 질문이 까만 바지 네.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이제 성애가 넉넉치 않은 형편이다 보니까 좀 옷들을 최소화해서 이제 쌓아놓고 옷을 매일 갈아입을 것 같진 않았고 좀 단조로운 생활이니까 그냥 맨날 저 옷이 되게 뭐 예쁜 옷은 아니지만 편하게 그냥 매일 입는 작업복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뭐 이렇게
편해야 되니까 그냥 때도 안 타고 이런 까만 바지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의상은 저희가 감독님이랑 같이 회의를 해서 준비를 한 거고, 제가 촬영할 때 이제 또 입으려면 추울 때 촬영을 해가지고 좀 따뜻한 옷이면 좋겠다 해서 안에 기모가 든 바지를 구입한 건데, 저게 좀 바지를 제가 잘못 사가지고 짧은 옷이 왔어요. 근데 이게 짧아서 이거는 촬영 때 못 입겠다 이랬는데 감독님이 그 짧은 것마저 너무 성희한테 잘 뭔가 좀 빈티나서 빈티나서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지를 주로 입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은 저희를 버리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서로 좀 미우나 보우나 앞으로 작품을 같이 많이 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버려야 되는.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보는 소품들이라든가 등등을 또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 또는 어떤 이제 그게 티처럼 옥의 티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산 독립 영화 이런 영화들의 또 한계이기도 해요. 예산을 많이 이제 드릴 수 없다 보니까 돈 들어가는 작품을 줄이는데, 제일 많이 아무래도 손을 대는 부분이 미술 쪽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기 좀 어렵죠. 이제 여러 가지 양생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의상, 소품 등등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있는 것 안에서 이제 해결하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 영화가 저희가 흑백 영화인데 처음부터 이제 흑백을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또 하나 고려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흑백의 미술 부분에서 저희가 워낙 짧게, 이 회차가 사실 굉장히 짧게 찍은 영화거든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한 7회차 반. 그러니까 일주일 저희가 쉬는 타임이 없이 일주일 만에 찍은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자들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미술, 그러니까 흑백으로 조금 숨기는 거, 이제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사실은. 그게 뭐 결정적이진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독립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질문들을 해주실 때 가끔 난감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냐, 그래도 대놓고 없어버릴 수는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잽싸게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또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영화들 보실 때 그거를 그렇게 보시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건 의도가 있어서 저 한 것 같아, 아니면 저 돈이 없어가지고 저 한 것 같아, 이렇게 보시는 것도 질문들. 네. 그 의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서아이가 그 친구분하고 만났을 때 계속 담배를 계속 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연출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아이가 편의점 동생분한테 어떤 걸 선물해 주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제가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요. 바로 이제 그 선물 같은 부분이 그렇죠.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친구가 작곡을 하는 친구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 음악을 만드는 악기 이런 또는 그 시스템 기계가 있어요. 그 설정을 한 건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소품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 돈이 꽤 실제로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는 그림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너무 작은 거는 그림 안 나오니까 딱 그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 그림상으로 해서 그 정도 사이즈가 뭐가 있을까 해보니 그 뭐 연기 이렇게 저 연주 이렇게 해서 하는 설정하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격이 한 수십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빌리는 것도 안 되고 살 수 있는 것도 안 돼서 케이스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흑백에 이제 가지는 장점. 칼라였으면 그게 티가 확 났을 텐데 그러면 흑백이니까 요 박스만이라도 좀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반대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게 무슨 악기다 뭐다 이제 묘사가 될 텐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든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또 설명하려면 씬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 그냥 이 친구한테 뭔가 선물해 준다 이 설정만 이제 들어가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만든 상황이었고 앞에 담배는 그 영화 만들면서 담배를 피는 씬 집어넣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많이 고민이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담배를 피고 안 피고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영화 심의 있잖아요. 심의에서 이제 등급이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죠. 이제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 갖는 고민이긴 해요. 담배 피는 씬을 이걸 넣으면 그런 씬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빼는 게 나은 거고 또 반대로 근데 담배 씬이 들어왔으면 싶은데 결국 담배라는 게 이제 어떤 본인의 그 피우시는 분은 잘 아시잖아요. 담배를 어떨 때 피우는지. 저는 담배를 피운 지 끊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성애는 이제 그 의미는 성애는 담배를 피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피운다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매매나 심리의 변화 또 상황에 대한 이제 묘사를 하는데 필요해서 넣은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그게 피우려고 하는데 안 피워진다라는 거는 이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담배를 피우는 것과 피우지 않는 거는 분명히 그런 좀 다른 기준이 있어요. 선 같은 게 있는데 이 친구한테는 그게 완전히 피는 것과 피우지 않는 것, 자기 현재 상황에서 자기 삶에서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넘어가지 않는 거가 아직 쉽지 않게 경계에 있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은 그냥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성애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쉽게 넘어는 가고 싶은데 잘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 같은 거를 이제 좀 더 묘사하는 장면으로 이제 그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그 갈등이 넘어가고 싶을 때 넘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쯤에 이렇게 약을 뭐 한꺼번에 쏟아가지고 먹을까 말까도 그거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삶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작은 거에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게 있고 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끊임없이 그런 연속에 있죠. 사실은 어떤 선택과 어떤 기로에 서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성애한테는 약이라는 게 자기한테는 보험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 거칠고 힘든 세상에 악착같이 살아는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면 그걸 놔버릴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가 힘들 때 내가 이 끈을 놓겠어라는 하나의 이제 안전장치.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대로 이 사람한테는 그게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여차하면 내가 이거 먹고 털어먹고 그냥 갈 거야라고 사실은 준비를 했는 상황에서 그 순간이 비슷한 거죠. 그 마지막에 약을 딱 집었을 때 한 번 고민이 왔지만 결국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선택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런 의미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이제 원래 안 피던 배우인데 자 어떠셨어요?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안 피우는 담배를 피우려니까 딱히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괴롭더라고요. 괴로워서 성애가 남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해소하고 싶을 때 담배를 피는 것 같은데 나도 피워보고 싶었는데 이거 한다고 해소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성애 상황과도 맞았던 것 같아요. 성애가 느끼는 그런 중압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핀다거나 술 한잔 한다거나
뭐 다른 뭐 일탈을 한다거나 해서 이게 해소될 정도의 무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뭐 이게 맛있는 거였으면 뭘 많이 먹었을 텐데. 그 성의 친구로 나오는 친구도 원래 담배를 원래 아예 못 피는 맞아.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감독님이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리딩하는 기간 동안에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담배를 하루에 한 대씩 제가 가르쳤습니다. 제 이 프로의 자세와 이, 손가락 모양과 이 디테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같을 수 있다. 뭐 이거를 제가 같이 매일 한 대씩 피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담배 연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바로 이거 끝나고 바로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피부랑 안 맞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담배 피는 그 씬 찍으려고 사실 안 피던 친구가 한 달 반을 핀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침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디테일한. 호흡기가 원래 약해. 네. 그 제가 영화를 한 3편 찍었는데 그 다음 작품 한 가을쯤에 개봉할 영화가 있는데 그 작품에서도 그 여배우가 담배를 피죠? 누나? 아 맞아. 그래서 그 작품도 담배를 못 피우는데 그거는 이제 공연 조연출 역할이라서 담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배우도 담배를 다시 배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못된 사람인가 담배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막 피우고 지금. 근데 지금은 안 피죠? 네. 안 피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중상모량. 뭐 다른 분들 질문. 네. 질문 하나 더. 네네. 아, 그 이건 진짜 궁금했는데 그 중에서 그 세영 그 뭐야 그 뭐지? 아 장례식장에서 성의 친구 세영이라고 있죠. 예. 그분 진짜 연구 출신이에요? 아니 그 남자분이 연극 하다가 연극이 아니고 그분이 배우니까 출연하신 거죠? 아 연극 배우가 아니에요. 아 연극 배우는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 더인데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CEO를 하고 있어요. 편의점을 네네. 제 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CEO가 매출이 좋아서 CEO를 선택하신 거죠. 딴 거는 다 별로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선택권이 없고 그냥 빌려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편의점을 거의 마지막까지 장소를 못 잡은 게 편의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작업이 헌팅이 되게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인데 이 촬영지에 대한 사실 에피소드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촬영하면서 미리 이제 다 헌팅해서 확정한 장소가 있었지만 확정이 이제 덜 돼서 간 곳들이 있었고 어려운 곳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첫 촬영을 병원신이었거든요. 남양주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남양주에 있는 병원인데 제가 섭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첫 촬영을 갔는데 느낌이 좋았던 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단편 영화를 그때 이제 배우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단편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병원 배경인데 거기서 찍었었어요. 남양주에서. 그런데 거기서 찍은 작품이 칸에 갔어요. 이제 뽑혀가지고 칸에 가서 와 그때 이제 되게 막 저거 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병원 섭외를 해가지고 딱 왔는데 그때 그 병원인 거여서 와 이거는 뭔가가 기운이 되게 좋다. 이 병원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은데 야 우리도 이 병원에서 뭐 촬영해가지고 뭔가 하나 제대로 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됐죠. 그래서 이제 명당이다. 병원에서 찍으면은 여기 가서 찍어야 명당이다. 그리고 되게 잘해주세요 그 병원이. 원래 병원 찍기가 되게 어려운데 거기서 굉장히 협조를 잘해줘서 너무 잘 됐고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 난리가 났던 경우인데요. 그 신문 보급소 원래 신문 보급소가 섭외가 됐었는데 찍으러 간 날
왜냐하면 거기는 오후에는 영업을 안 하고 아침 일찍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거고 저희 신이 아침 일찍 신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가야 되는데 일찍 또 근무 시간에 가면 안 되니까 피해서 이제 간다고 갔는데 촬영을 다 준비를 해서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갖고 급하게 그날 촬영을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부랴부랴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보고서를 설정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간신히 허락을 해준 게 따로 시간을 내주지 않을 테니 알아서 찍어라.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로 거기 일하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그분이 신문 돌리고 준비하시는 상황에 이제 저희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갖고 마치 아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하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분 하고 있는데 가서 카메라 들고 가서 그냥 옆에서 뭐라도 하는 척해. 그래서 이제 신문 막 하는 척하고 하고 막 그렇게 거의 무슨 그렇게 촬영을 이제 했어요. 막 그것도.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 제 마지막까지 섭외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편의점 섭외를 하려면 나오는 장면이 되게 많은 장면이 들어가고 또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편의점은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섭외를 안 해줘서 굉장히 어렵게 하다가 그 편의점이 이제 섭외가 돼서 그것도 이제 막 그날 하루 밤새 이제 시간 딱 몇 시간만 정해놓고 몇 시간만 딱 찍게끔 하니까 가서는 정말 급하게 찍다가 손님 오면 손님 받고 손님을 영업을 못 해갈 수는 없으니까 갔다가 찍다가 갑자기 손님이 쑥 들어오면 이제 스톱하고 손님 받고 또 막 어려운 집 많아요. 왜냐면 또 그리고 이 저걸 틀어야 되잖아요. 그 냉장고 같은 거라든가 이걸 틀어야 되는데 끌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저희가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막 좀 잠깐 껐다가 틀고 너 지금 덕분에 CU에서 뭐 그러면 그 CU는 어떻게 매출이나 뭐 홍보 전략 같은 거 뭐 좀 매상이나 많이 올랐나요? 저희가 그 영화가 저희 영화가 무슨 대단한 상업 영화면 그런 그림을도 되고 제안도 넣겠는데 전혀 방해만 해놓는데 다른 상이라서 그냥 뭐 사장님이 그냥 좋아가지고 잘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거기 가서 저희가 뭐 이것저것 사 먹고 그런 선에서 이제 근데 약간 섭외비 좀 드리지 않았나? 아 그런 거요? 활동비 약간 장소 사용료 드리고 뭐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 찍다 보면 장소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장소 섭외하기가 그 성에 집 나온 그 집도 그 뭐지 집을 내놓으신 분 있잖아요 벼룩시장 같은 데다가 집을 내놓으신 거를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한 돈 사용료 좀 드릴 테니까 새로 이사 간 집. 새로 이사 간 집? 네, 그 집 말씀하신 거. 아니 거기 말고 그 성의 부모님 집 돌아가신 집. 부모님 집. 근데 또 집이 옛날 올드한 느낌인 집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사실 영화로 상업 영화는 다 세트를 짓거나 이런 그림 세트를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느낌이 나는 집을 그 되게 이제 올드한 집 갔더니 정말 옛날 이런 거 있고 잘 됐다 사용료 드리고 이제 가서 찍고 그리고 저희 마지막에 성애가 이렇게 강아지 두고 행복하게 나오는 그 집. 그 집도 와 정말 찾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 집도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 아마 거기 섭외됐어요. 마지막 촬영에 막 다 지인들 다 수송을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려가지고 수송을 해서 소개받고 했는데 원하는 그림이 아주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있는 대로 그 상황에 찍어야 되는 뭐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안 돼서 원하지 않았는데 더 잘 나온 장면들도 있기는 해요. 그게 첫 씬하고 엔딩 씬이죠. 원래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이러는 설정이었어요. 시나리오상에서 강아지도 나오고 그런데 어린이 대공원에서 저희가 허락을 못 받았어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안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강아지 데리고 찍으면 안 된다.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첫 씬에 앉아서 구경을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만 찍고 나중에 이제 장소를 또 급하게 섭외를 해서 한강 쪽에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했는데 반대로 그냥 더 그게 잘 나온 장면이죠. 그 장면은 거의 실제 저의 멍 때리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첫 장면이라고 갔는데
자전거 출입 금지, 강아지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촬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진짜. 이 사람들 정말 당신이 있나 뭐 여기 써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데 감독님이 그냥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를 찍으러 왔는데 하나라도 신을 안 건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거기서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애초에 구상한 커트라든가 이런 걸 다 하기 어려워. 현장 가서 해야 되니까 머리를 굴렸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좀 건질 게 있나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일단 앉아서 보는 신이 있으니까 아니 거기 앉으라고 앉아 있고 카메라 들 테니까 앉아서 멍 때리고 하고 반대로 건진 장면이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는 거기 마치 노인분들 나와서 운동하고 이런 설정들이 있어서 야 그럼 저런 그림 좋다 이렇게 따라서 찍고 해서 이제 했는데 반대로 이제 의도했던 것보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막상 잘 나온 케이스 아마 그렇게 해서 얻어 걸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 성의 집으로 나오는 공간 얘기 안 하셨는데 그 집은 반지하로 나오는데 사실 옥탑입니다. 네, 옥탑방에서 조명해서 찍은 거고 그 장면에서 이제 저희 다 아는 어떤 지인 형님이 옥탑방에 한성대 그 근처 옥탑방에 사시는데 딱 이렇게 그런 어떤 우울한 느낌이 나는 집을 그 친구한테 야 저기 그냥 뭐 밤에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야 제가 5만 원 지어주고 찜질방 가서 너 시간 때우다가 와. 그래서 5만 원 주고 찜질방 가서 시간 때우고 오고 이제 가서 거기다가 이제 거의 미술 그때 미술팀이 썼어요. 와서 이제 거기 남자 혼자 사는 집이거든요. 느낌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막 가서 불 붙이고 이거를 옥탑인데 이거를 지하 느낌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급하게 막 만들고 막 최대한 없어 보이고 근데 없어 보이긴 했어요. 그 욕실 보니까 진짜 이게 수도 없어가지고 그런 한도 있었고 그 헌팅 장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장소를 얻는 게 막 도둑처럼 비슷한 것도 많았죠. 그리고 제가 성북천 쪽에 이제 지금 이사 갔지만 거기서 오래 살아서 그쪽을 이제 웬만큼 동네를 다 아니까 야외 같은 경우는 다 잡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가끔 그 일반인들 출연들이 꽤 있으셨죠. 그 놀이터에서 혼자 도시락 삼각김밥 까먹을 때 저쪽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 계시는데 그림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연결이 돼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잠깐만 앉아 계시라고요. 그래서 할머님이 처음에는 앉아 계시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찍는데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할머니 한 번만 더 안 했더니 아이 피곤한데 시대 귀찮은데 여기를 왜 앉아 있냐고 그래서 계속 앉아만 계시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고 또 햇빛 일광욕 즐기는 데가 있는데 그 장면 보시면 또 지나가시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실 거예요. 씩씩거리고 지나가시는데 그분이 촬영 중인데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아 그분은 우리가 섭외를 했고 웬 아저씨가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막 투덜투덜 지나가신 게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로 지나가신 분. 이거 길 왜 막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지나가신 거예요. 에이 이거 막히는데 참 지나가시는데 그냥 잘 됐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티격히 쳐다보고 있는 거. 얼굴은 전혀 안 나오시고 네. 다리만 나오시는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소리가 나와요. 지나가면서 그런 신들. 저희 영화 잘 보시면 성북구나 이제 한성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한성대 올로케 영화라고 하는데 전부 그 근처에 성북천과 그 근처에 있는 장소들에서 전부 다 찍은 영화입니다. 네. 이동할 시간이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싹 다 그냥 몰아서 찍었습니다. 네, 장소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작은 영화들이 이제 가지는 어려움이지만 지나고는 사실 에피소드 많죠. 자전거도 2대 나왔나? 2대 나왔죠. 2대. 후진 거 하나, 새 거 하나. 새 거도 이제 중고에서 사서 쓰고 다시 팔고. 네. 다음 질문. 네, 시간이 별로 네, 없어서 다 썼어요 벌써? 네. 예. 감독님께서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는 감독님 이게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스텝으로 찍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부분은 좀 컬러로 찍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백으로 찍은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처음 오프닝 프롤로그고 에필로그는 사실 컬러를 생각도 했었어요. 의도는 뭐였냐면 성애가 그러니까 끝과 앞부분이 같은 시공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흑백으로 도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컬러는 현재의 모습.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여유가 생긴 하나 이제 그 설정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좀 막상 지저분한 것 같고 해서 흑백으로 봤는데 흑백이라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무채색 삶이죠. 성애의 삶 자체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채색 삶이에요. 컬러가 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단순하고 흑백 같은 삶이죠. 그냥 눈 뜨면 일하고 와서 먹고 자고 전혀 색깔이 없는 그런 삶이라서 딱 흑백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거죠. 단순하게. 네. 네, 오늘 네, GV 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뭐 근황 얘기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인사드려서 그냥 시작합니다. 네. 근황 먼저 한 마디씩 하시면서 예. 저희 이 영화 말고 또 그 가을쯤에 개인적으로 또 영화가 다시 앙상블이라는 영화 개봉을 해요. 똑같이 또 출연해요. 그때 그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게 나오니까 그 영화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러 와주시고 아마 여기 또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 영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연극도 제가 하고 있어서 하는데 또 본인들이 어떻게 출연할지 어쩔지 모르는데 기회가 되시면 연극도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또 심지어 사실은 이제 인스타그램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게 홍보를 하기도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좀 꺼려지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이제 8월부터 새 영화 촬영에 들어가서 아마 연말쯤에 개봉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고 영화에 대한 입소문도 뭐 사실 재상영이라서 좀 뭐 홍보를 부탁드리는 건 아니지만 또 주변에 이렇게 추천하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인 씨가 찍는 영화에 저도 잠깐 나옵니다. 네. 8월에 찍으시는 영화에 저도 잠깐 나오고요. 어쨌든 그 영화는 뭐 연말에 뭐 아이린 씨 주연으로 해서 뭐 개봉을 노리고 있다니까 나중에 또 한번 찾아와서 봐주시길 바라고. 저는 뭐 지금 계속 지난주까지 이제 단편 영화 찍고 뭐 계속 연극하고 뭐 이제 연말에는 뭐 다른 드라마 지금 예상으로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올해 또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니까요. 또 뵙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이크는 일부러 안 벗는 거니까 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